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이제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체적인 교육 일정이라든지 또 부동산 세법이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출제를 하고 있는지 또 몇 문항이 출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현행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은 부동세법이라고 흔히 하는데 지금 뭐 단독 과목으로 2차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시험에서 부동산 공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는 그런 2차 과목에서 40문항 중에서 16문항만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0%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0%는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출제돼요. 24문항은.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을 다 맡게 되면 이제 합격 점수인 60점은 되는 거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부동산 공시에 관한 그런 법령에서 다 맞지를 못하니까 이제 부동산 세법도 당연히 이제 무시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세법이 좀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지금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고 합니다. 과목 명칭도.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세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세법은 복잡합니다. 범위도 높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조세법이라 하게 되면 이제 국세에 관한 부분도 있고 지방세에 관한 부분도 있고 상당히 범위가 높지만, 그런 이제 다행히 부동산 관련해서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내야 됩니다. 물론 또 부동산 취득할 때 돈이 좀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저당과 설정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또 그것도 이제 취득과 관련해서 등록 면허세로 또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 1년마다 재산세 나옵니다. 그리고 고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또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과세가 되고 있어요. 부동산 이렇게 보유와 관련해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동산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를 하게 되면 보통은 어쩌다 양도를 하게 되는 거죠. 돈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양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로 과세돼요. 그러나 또 어떤 개인이라도 사업적으로 양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인 사업소득으로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또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와 관련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부동산 매매업인 사업소득, 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소득 등 이런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고,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또 조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용어 등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세 총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은 아주 범위가 전체 세법이 엄청 범위가 넓다면 그 중에서 일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세무사 시험처럼 어떤 세무 전문가를 에 대한 시험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어떤 관련되는 조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아주 깊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동산 중심 쪽으로만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도 이렇게 까다롭게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 뭐 계산 문제는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뭐 15문항 정도는 이제 이론적인 문제로서 뭐 다음 설명, 뭐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또는 틀린 것은 뭐 이런 형태로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쭉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기초 입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볼 겁니다. 기초 입문 과정을 통해서 한 뭐 10강 정도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뭐 용어 조세와 관련된 용어 정의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기초 입문 과정 끝나면 기본 이론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행 그 중개사 시험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쭉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기본 이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예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요즘 몇 문제는 또 심도 있는 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화 이론이라 해서 이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조금 좀 심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심도 있게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좀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은 또 이런 그 심화 이론 과정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점수까지 하도록 조금 더 폭넓게 살펴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초 입문 과정, 기본 이론 과정, 심화 이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회독은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이제 단원별로 문제가 좀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좀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단원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조세 총론 따로 이제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기타 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등 이렇게 그 단원별로 다양한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단원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그 단원별로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론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대비해서 모의고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출제 수준에 맞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출제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주고 또 해설을 해줄 겁니다. 뭐 이제 상세하게 이제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꼭 대비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보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출제되는 그런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 꼭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이번 제 24회 시험이죠. 2013년 제24회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각각의 단원별로 간단하게 그 몇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이 주로 출제되는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출제 범위는 이제 조세 총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취득세 등이 있고 그런데 먼저 조세 총론을 보면은 이 조세 총론 부분에서는 용어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국세기본법이나 또 지방세 기본법에서 여러 가지 그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 또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부당하게 어떤 그 국세 처분을 하게 되면 부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이러한 국세기본법이나 또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 의무에 관한 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에 대한 성립이다. 언제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확정이다. 그리고 납세 의무 뭐 소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등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현행 이제 이 조세 총론 부분은 2문항 정도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2문항 정도.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에서 2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범위는 넓어요. 범위는 넓으니까 근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출제 가능성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이 두 문항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좀 그 조세 총론 부분에서 계속 두 문제 내다 보니까 요즘 좀 더 심도 있는 부분까지 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통해서 철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세목별로 들어가서요. 각각의 세목별로 들어가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가 있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취득을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할 겁니다. 그러한 것이 이제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인데 그 취득세가 이제 가장 어떤 그 지방세에서 기본이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문항이 많이 나와요. 거의 3문항, 많게는 4문항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거의 최근에는 거의 뭐 3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기초입문 과정이나 기본 이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취득세에서는 이제 언제 취득이 됐느냐, 그 취득 시기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언제 기한 내에 신고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언제가 취득 시기로 보느냐, 그 취득 시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이든지 간에 세금을 계산을 하면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됩니다. 과세 표준. 여기다가 이제 세율이라는 걸 곱해주거든요. 몇 프로 몇 프로. 그럼 이제 세금이 이제 얼마 내야 될 것인지 산출세액이라고 그래요. 산출세액. 그래서 이 취득세 과세 표준과 취득세 세율 부분은 항시 출제가 됩니다. 지금 세 문항, 네 문항 출제되는데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서 취득세 세율에서 이렇게 해도 두 문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 부분 이걸 알아야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이제 세금이 얼마 낼 거가 산출이 되면 어떤 세금은 언제 기한을 두고 그 기한 내에 신고해서 납부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 얼마 내라 언제까지 이렇게 고지를 해서 내는 세금도 있어요. 그걸 이제 보통 징수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세액에다가 이 세금에다 세금을 더 내도록 가산되는 거 있어요. 뭐 가산세라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몇 프로 붙여서 고지를 하겠다. 이런 이제 부가 징수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가 징수에 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해서 보통 이제 세 문항 내지 네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고 등록면허세는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등기 내죠. 그러면 취득세로만 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나 등록을 하면 취득세로 내는데 근데 가끔은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이 아닌 자 우리 대출 받을 때 은행에 저당권 등기가 나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뭐 임차권 등기 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한 문항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등록면허세는 주로 이제 부가징수 부분에서 좀 잘 납니다.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등등 여러 부가징수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한 문항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보유와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 이제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보유와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근데 보통 우리가 그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이죠. 네, 또 그 주택도 부동산입니다. 주택 이런 걸 보유하고 있으면은 그 해당 재산 소재지,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그 주택 등 그 소재지 시군 등에서 재산세를 매 1년마다 과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되는 세금이고요. 그래서 이 재산세는 이것도 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산세 부분은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에요.
그다음에 재산세 세율, 재산세율. 그래야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취득세 과세 표준하고 재산세 과세 표준 달라요. 또 취득세 세율하고 재산세 세율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부분에서도 과세 표준 부분, 또 세율 부분 등이 출제되고, 그다음에 재산세는 이제 시장 구수 등이 아예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시장 구수 등이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고지서를 교부해줘요. 이런 징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랑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이건 시장 구수 등이 고지로거든요. 그래서 부가 징수 방법도 틀리죠. 그래서 당연히 재산세 부분에서도 과세표준 세율, 부가 징수 등과 관련해서 하여튼 뭐 세문항 정도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용이 아주 적어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한테만 부과를 하게 돼요. 여기서 뭐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과세되는 주택은 이제 사람별로, 회사별로 따져서 국내 소재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국내치 주택의 가격을 싹 합산해서 6억을 초과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액이라고 하는 거죠. 일정 막 몇 억을 초과하는 사람. 그래서 고액의 주택이다 및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거예요. 재산세는 시군에서 징수지만 이 국가에서 징수하는 거거든,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항 정도만 출제돼요. 왜? 재산세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전반적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또는 뭐 옳은 것은 이런 형태로 한 문항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렇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었다면, 이제 언젠가는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팔지 않겠습니까? 이제 팔게 되죠. 그러면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따르게 되죠. 근데 이 팔게 될 때 그 어떤 사람은 아예 부동산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소득을 벌죠. 그건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어찌다 파는 거 있어요. 일시적, 우발적, 비사업적으로. 그래서 비사업적으로 부동산을 유상, 돈 받고 사실상 남한테 양도죠. 그럼 양도면은 자기가 사는 것보다 비싸게 팔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양도 차익에서 뭐 장기부의 특별공제라는 거, 또 기본적인 공제라는 거, 양도세 기본공제 등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제해가지고 양도소득세 세금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양도소득세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죠.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5문항이나 많게는 6문항까지 출제가 되는데, 거의 뭐 5문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뭐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요,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요즘은 아주 심도 있는 부분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좀 심도 있게 좀 여러분들이 문항수도 많이 나오니까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쭉 공부를 좀 해나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그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이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사업소득이 있는데, 이 사업소득은 이제 종합소득세로 돼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 임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 그건 이제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업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주택 신축 판매업, 흔히 뭐 건설업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사업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 그리고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거의 요즘은
부동산 임대업 쪽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몇 년간 지금 한 4년째 부동산 임대업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한문항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가 지금 현행 이제 중개사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상속세나 증여세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국세기본법이다,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이다, 또 그 지방세기본법이다, 지방세기본법이다 해서 이걸 통해서 조세 총론 부분 두 문항 정도 이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또 등록면허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보유에서는 이제 재산세와 또 종합부동산세, 양도할 때는 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사업소득 뭐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잘 뭐 정리를 해 가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 과정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출제 범위, 그리고 몇 문항 정도가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그런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하여튼 세무사 시험처럼 어떤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공인중개사로서 어떤 부동산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어떤 조세들이 관련되는지 그러한 세법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 정도로만 물어봐요. 그래서 관계 법령 범위 안에서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론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제 가능성 있는 그런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인 학습을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번 24회 시험에 꼭 합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다음 이런 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